슈퍼카 위에 하이퍼카, 항상 지나침을 추구하는 브랜드죠. 부가티는 프랑스산의 수제 스포츠카로 3, 4억부터 시작하는 이탈리아산 스포츠카보다 조금 더 비싼 35억 원. 차를 만들어낼 때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약간 미친 브랜드입니다. 지금 부가티를 대표하는 시론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속도가 450km 정도의 1500마력 정도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시속 351km의 770마력인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차라기보다 약간 전차나 기차에 가까운 거죠.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엔진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실린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실린더가 보통 6개 이상이면 이렇게 V자로 놓는데 이걸 V6 엔진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는 V8, V8을 2개나 쳐넣어서 W16 이딴 걸 차에 넣을 생각한 것 자체가 미친 거죠. 전속력으로 달리면 9분 만에 기름을 다 쓴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9분 동안 450km로 달릴 일도 없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탈 일이 전속력으로 달리면 12분 만에 타이어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됐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니 뭘 위해서 이렇게 지나친 차를 만드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많이 팔아야죠. 그래서 돈은 보통 현대나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대중 브랜드들이 많이 법니다. 부가티처럼 이렇게 한 대 한 대를 수제적으로 만들고 게다가 조금씩만 파는 건 경제적으로만 보면 정말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럼 뭐 때문일까요? 부가티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가티는 1909년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인 에토레 부가티에 의해서 창립되었는데요. 부가티 가족은 유명한 예술가 집안이었고 동시에 그의 아버지는 왕족이나 부유층만을 상대로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그 뒤를 잇게 된 거죠. 당시에 부가티도 레이싱 경기에서 2000번이 넘는 우승을 할 정도로 빨랐고 또 내구성 그리고 특히 예술가 집안에서 만든 차답게 예술작품 같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부품 간의 별도의 패킹도 없이 완벽한 단차만으로 비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을 정도의 정교함, 말 그대로 최고의 차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대공황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지나침에 대한 고집은 전혀 굽혀지지 않았고 결국 부러지게 되죠. 망했다는 거죠. 총 2번의 파산과 2번의 부활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 이탈리아의 한 사업가에 의해서였고 그때 이 EB110이란 모델이 나오게 되죠. 사실 이름만 부가티지 완전히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차로 게다가 원래 부가티의 정교함이나 그 디자인이 아닌 람보르기니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가티란 이름이 붙은 차답게 역시나 가장 빨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산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1998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 그룹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은 베테랑답게 이 베이론을 성공시키고 프랑스의 감성과 부가티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부가티는 한 대 팔 때마다 약 64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폭스바겐 그룹은 포르쉐, 아우디를 팔아서 번 돈으로 부가티 만들기라는 초호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왜 만들까요? 끝까지 봐주기 바랍니다. 부가티는 이 디자인에서도 그 헤리티지를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말발굽 모양의 그릴인데요. 사실 최초의 그릴 디자인은 이 말발굽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형태라고 생각한 이 달걀을 형상한 거고요. 그게 이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진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C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C필러부터 바디까지 이어지는 이 C자의 캐릭터가 큰 특징인데요. 이것 또한 과거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한 거고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엔 오로지 신미성을 위한 거였다면 이젠 공기 흡입구로서의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리고 이 C라인은 인테리어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입니까? 게다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있고 참 디자인까지도 지나치네요. 그리고 이 부가티에는 시론 한 모델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시론을 중심으로 파생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모두 2019년에 부가티의 1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총 3가지의 모델이고 하나같이 디자인들이 죄다 미쳤습니다. 첫 번째로 이 디보는 40대 한정으로 만들어졌고 가격은 약 35억짜리 시론보다 조금 더 비싼 70억 정도로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옷이 아니죠. 시론과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이 시론과 베이론, 기존
기존의 부가티가 오로지 지나친 힘과 속도만을 위한 차였다면 이 디보는 그 무거운 차체를 좀 더 가볍게 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코너링 성능을 더 키워서 직진보다는 이 트랙 성능에 더욱 중점을 두창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은 이 110주년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부가티가 이탈리아에서 첫 번째 부활을 했던 이 EB110이라는 모델 기억하시죠? 이 110주년에 이 EB110이라는 좋은 거리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이 EB110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센토 DH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당시 이탈리아적 배경을 이름에도 담고 싶었던 건지 이 센토 DH라는 이름은 숫자 110을 의미하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110대는 너무 많으니까 깔끔하게 딱 10대만 만들고 가격은 약 107억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차입니다. 뭐 죄다 전 세계에서 비싸네요. 이 디자인도 보면 기존의 부가티보다 당시 EB110 디자인에 더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작은 말발굽 모양을 중심으로 가로로 길게 퍼진 그릴과 이 C라인을 대신해 있는 5개의 동그란 통풍구, 바디 하단의 캐릭터 전반적으로 각진 라인, 그리고 이 리어 램프 사이 에어벤트까지 이렇게 하이테크한 램프로 다시 표현해냈습니다. 진짜 미치지 않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름도 어려운데 라 부아티르 누아르, 뭐 프랑스어로 검은 마차란 뜻이랍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213억 정도라고 하네요. 아니 뭐 적당히 비싸야 놀랍지. 이 차는 전 세계 단 한 대로 오로지 한 명을 위한 차인데요. 이 차의 가장 유력한 의뢰자는 부가티를 두 번째로 부활시킨 그 장본인 폭스바겐 그룹의 전 의장이자 부가티 매니아, 동시에 포르쉐를 만든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외손자인 이 페르디난트 PA라고 합니다. 이 차는 부가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부가티 타입 57SC라는 차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됐고요. 방금 전에 센토 DH와는 다르게 정말 원조 부가티답고 프랑스스러운 우아한 곡선과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정말 시크하고 예술작품 같은 디자인입니다. 뭔가 프랑스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요? 아 진짜 천사와 악마 같네요. 이 자동차는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라고도 하죠. 이 부가티는 프랑스의 예술적 감성과 독일의 기술, 이 두 가지가 모두 최정점에서 만나고 있는 최고의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해서 만들고 또 부가티가 두 번이나 부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국 부가티를 부러지게 했던 에토레 부가티의 그 고집, 엠블럼에 녹아있는 그 브랜드 가치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란만장한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결국 이 부가티를 리막이라는 고성능 전기차 회사에 판다고 하네요. 부가티가 이 전기차 시대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자동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